베트남 국제결혼 스토리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될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분들 가장 많이 처음 검증이라 하시는 단계로 가게 되면 페이스북, 신랑님과 신부님들 서로 친구 되시고 나서 이제 신랑님들이 신부님 이제 페이스북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지우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통째로 지우고, 아니면 또는 나는 페이스북이 없어요 하고 또 하나 이제 계정이 2개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흔했던 방식이긴 하죠. 작은 거 유령 계정을 매칭된 남성분들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추후에 발견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메신저를 볼 수 있다면 페이스북 메신저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이뻐요. 근데 여성이 화려하고 이제 네일도 많이 하고 문신도 있고 화려한 귀걸이나 뭐 이제 누가 봐도 화려하고 이쁘다 그러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애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베트남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도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제 문신 부분은 한국에서 상당히 호보다는 불호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베트남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여성분이라면은 문신은 안 하시는 여성분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문신이 있는 여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안정성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신 여성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이 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전통 결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업체가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고요. 이제 재혼 남성과 재혼 여성이 만나면 전통 결혼식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기준은 초혼 남성, 초혼 여성, 아니면 재혼 남성, 초혼 여성이 만났을 때 전통 결혼식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기네 동네는 전통 결혼식을 안 해요. 우리 집은 전통 결혼식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여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여성은 국제 결혼하기 전에 혹은 베트남 남성과 집에서 전통 결혼식을 했거나 동네에 알만한 연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전통 결혼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시면 뭐 속성 결혼을 하셔도 꼭 처갓집을 방문하셔서 그 동네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좀 체크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결혼식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처갓집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돈을 이제 생활비 지급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남성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하고 보내서 빌드업으로 이제 남성분이 돈이 없으니까 보내줄까 하는 말이 나오게 빌드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한번 이제 여성분한테 얘기하고 여성 주책으로 처리해서 다시 재추진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 금전적 요구는 배벌은 남못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이 힘들죠. 자꾸 얘기하면 끊임없이 ATM기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요구를 받고 끊임없이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어린 친구,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 해줄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한번 맛을 들리게 해주시고 하면 본인한테 계속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의 금전적인 부분을 자주 요구한다. 이 매칭도 다시 한번 결혼에 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애 결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업체 손님들한테도 제가 말하는 게, 하루에 한 번은 못해도 영상 통화를 하고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할 겸,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해서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카카오톡이나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네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제 채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분과 남성분은 정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저희는 여성분에게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규칙으로 처리해서 교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나는 한국 자격증이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딴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세프나 이제 호픽 딴 여성들이 있고요. 그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속성 결혼을 거의 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제 맞선을 보다 보니까 한국어 자격증 있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나중에 이제 이 여성분들은 자기는 속성 결혼 안 했다는데 결국은 확인해보면 거의 100% 속성 결혼을 했었고, 재혼 남성의 경우는 이제 남성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초혼 남성분에게 한국 자격증이 있는 여성분은 피해야 할 대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지금 현재 고향과 거주지, 그러니까 현재 실생활하는 지역이 틀린 경우 이건 반드시 여성의 직업과 그 여성이 왜 거기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해상가, 내가 이 여성을 검증을 할 때 이 해상, 신랑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게 안 되면 이 여성을 소개 못 하고 있습니다. 신부들하고 이제 매칭이 되면 신부들에게 이제 보통 주변에 국제결혼 한 사람이냐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사촌이네 친인척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이혼 상태인지 아니면 잘 살고 있는지, 혹시 기회가 되면 통화도 가능하시면 통화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교제를 하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한국에 대한 정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알 수도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매칭 시켰던 경우 있는데, 그 신랑분이 이제 아파트 대출이 있었어요. 근데 왜 빚이 있느냐, 아파트는 어디냐, 평수는 뭐냐, 심지어 구글맵으로 찍어본다고 주소까지 달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한국 결혼한 친인척이 있는 거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밀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선장에서 맞선을 볼 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